안녕하세요 친구들. 6학년 2학기 수학 6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함께 볼게요.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체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한데요.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글의 내용을 보고 아래쪽 수직선을 볼게요. 제일 먼저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 나무판 수가 5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가구 모형 8개를 만들고 싶대요. 그때 나무판은 몇 개가 필요한가요? 했을 때 몇 개인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우리는 네모라고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가구 모형이 2개일 때 5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8개를 만들고 싶으니까 곱하기 4, 4배만큼 더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같이 4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값은 무엇이 나올까요? 그렇죠. 5 곱하기 4를 해서 20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쉽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번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구 모형을 2개 만들 때와 8개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 수의 비로 비례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례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가 2개 필요해요. 자, 먼저 가구 모형 2개의 가구 모형을 만들려고 할 때 나무가 몇 개 필요했죠? 나무가 5개가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는 가구를 다시 8개를 만들고자 하고요. 필요한 나무의 개수는 모른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비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해서 이렇게 2개의 비가 가운데 는 이라는 관계로 만들어진 이러한 식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비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었는데요. 성질과 또 용어를 배웠었죠. 그 중에서 비례식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우리는 외항이라고 불렀고요. 안쪽에 있는 2개의 항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안쪽이라는 뜻의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식에서 여기에 있는 비례식에서 우리는 이 값을 이미 알고 있죠.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20이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20을 하면 2 곱하기 20을 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40이 나오고요. 자,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내항은 5와 8이죠. 5 곱하기 8을 했더니 40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외항의 곱의 결과가 40이 되었고 내항의 곱의 결과가 40이 되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개의 값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비례식에서 또 하나의 성질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비례식에서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두 항 있죠. 바깥에 있는 두 항 20과 2를 곱하면 40이 나오고요. 안쪽에 있는 내항, 두 개의 내항을 곱해도 똑같이 40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했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실제 책상의 가로는 우리가 모르니까 네모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했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길지만 하나하나 조건대로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책상 모형이라고 돼 있죠? 책상 모형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나요? 책상 모형의 길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실제 책상 모형의 가로의 길이는 15cm예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자, 실제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 가로의 비는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 네모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과 실제의 비가 어떻다고 되어 있었죠? 모형과 실제의 비가 1대 9라고 합니다. 1대 9. 그러면 이 두 개의 비가 같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에서는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이 같다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향 볼까요? 15, 9. 두 개의 숫자가 보이죠? 외향의 곱은 15 곱하기 9가 되고요. 내향의 곱은 네모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9를 계산해 볼게요. 15 곱하기 9는 5, 9, 45. 받아올림 4를 하고요. 1, 9. 1에서 9를 곱하면 9가 되겠죠? 9에서 받아올림한 4를 더하면 135가 됩니다. 그러면 외향의 곱의 결과는 135가 되고요. 내향의 곱은 네모 곱하기 네모니까 똑같은 값 네모가 됩니다. 그럼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의 크기가 같으니 결국 실제 책상 네모는 135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장난감 모형 있나요? 장난감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사잖아요. 스포츠카를 사는 친구도 있고 어떤 트럭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살 때 표지판에 자세히 설명서를 읽어보면 몇 대 몇으로 줄인 장난감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뭐 1대 20으로 줄인 장난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실제 자동차의 크기는 이게 모형의 크기니까 실제 자동차의 크기는 이것보다 20배가 더 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장난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례식을 활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전기자동차 전문가 직업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슬기가 보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그렇죠. 몇 분에다 네모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구해보세요. 먼저 비만 나타내면 되네요. 몇
대 몇. 그러면 가운데 대를 써주고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는 시간이군요. 시간, 충전 시간을 보니까 12분 동안 충전을 하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50km다. 거리. 그러면 숫자만 쓴다면 12 대 15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네모.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식이니까 B가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B는 1개는 나와 있죠. 처음에 나와 있는 B는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12 대 150인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12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였고 150은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였죠. 그러면 또 다른 B도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앞에 나오는 전항에는 시간, 뒤에 나오는 후항에는 거리에 대한 값을 써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간하고 거리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값은 500km는 나와 있네요. 그러면 500km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렇죠. 거리에 해당하는 500자리에 써주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우리가 모르니까 네모 그리고 가운데에 는을 표시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 전항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항부터 볼게요. 외항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외항은 12 곱하기 500. 그 다음 내항의 곱은 150 곱하기 네모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구해봐야 돼요. 각각 구하면 값이 무엇이 나오냐면 자, 외항의 곱은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6000이 나오고요. 자, 내항의 곱은 150 곱하기 네모인데 이 네모의 값이 외항의 곱인 6000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로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곱하기 150을 했더니 6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6000에 나누기 150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계산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6000 나누기 150을 하면 자, 선생님 4를 해볼까요? 0, 5 곱하기 4 하면 20 받아 올림해서 600. 자, 그러면 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을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옆에 천천히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산 결과 값이 선생님과 맞게 나오면 올바르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네모는 40이 되고 결국 40분 동안 충전을 하면 우리가 500km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몇 대 몇 비율로 섞어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연수가 김밥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하대요.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가족 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것, 앞에 나오는 전항에 나오는 것은 김밥 2인분이니까 사람의 수라고 할게요. 사람의 수, 2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400g 무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B도 똑같이 수 대 무게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5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 숫자를 5라고 적었다는 말은 연순의 가족은 몇 명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5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연순의 가족은 5명인데 그러면 5명이 먹으려면 밥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을 또 활용합니다. 외항을 보고 내항을 봤더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의 크기가 같으니 식을 써볼게요. 2 곱하기 네모는 400 곱하기 5와 같습니다. 400 곱하기 5는 2000이 나오거든요. 2 곱하기 네모를 한 값이 200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0g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하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쑥쑥이에요. 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외항 뭔지 알겠어요? 비례식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 안쪽에 있는 것이 안내자라는 한자를 써서 내항이 됩니다. 자, 외항, 내항 아시겠죠? 그럼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21, 내항의 곱은 7 곱하기 9 해서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소수가 되어 있네요. 소수. 외항의 곱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이제 소수 곱하기 자연수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식은 바로 세울 수가 있죠. 0.5 곱하기 36. 자, 내항의 곱은 0.9 곱하기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이 실제로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비례식의 성질 바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그 결과가 같다. 자, 선생님은 이까지만 적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미리 적어준 이 두 개의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4대 5는 8대 15와 같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자, 선생님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전항과 후항이 있는데요. 전항에 곱하기 2를 해서 8이 됐어요. 그럼 후항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곱하기 2를 했는데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긴 15를 썼네요. 그래서 이것은 비례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자, 비례식의 성질은 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도 있었죠. 자, 외항을 곱해보면 2 곱하기 7분의 1은 7분의 2가 되고요. 자, 내항의 곱을 볼게요. 7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분의 7이 되네요. 7분의 2와 7분의 2는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비례식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것이 비례식인지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두 비례식이 맞대요.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 문제인데 자, 선생님하고 두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후항이 익숙한 숫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쓸게요. 자, 5가 35가 되려면 곱하기
7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전항에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겠죠? 곱하기 7을 하면 8 곱하기 7 해서 5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다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례식의 성질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 적어줄게요.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의 크기가 같다. 자, 이 두 가지가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이 비례식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종이에 적어서 붙여놓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 두 개의 식을 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식을 봤더니 이번에는 외항 곱하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9 곱하기 네모가 외항이고요. 내항의 곱은 4 곱하기 36이군요. 아하. 36 곱하기 4를 계산을 하면 6, 4, 24. 4 곱하기 3을 하면 10이고 받아 올리면 2를 더해주면 144가 되네요. 자, 144. 9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144가 된대요. 그러면 144에다가 9를 나눠주면 되겠죠? 144에서 9를 나눠주면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쓸 수가 없네요. 10의 자리에 숫자 1을 쓰면 9. 14에서 9를 빼면 5가 나오네요. 자, 5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의 자리에 9, 6, 54를 쓰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의 값은 16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1학기 때 백분율이란 걸 배웠었죠. 백분율. 자,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백분율을 할 때 우리가 왜 자꾸 100을 곱하나요? 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게요. 5분의 2는 비율이죠. 이것을 비로 나타내면 2대 5가 돼요. 2대 5가 되고요. 자, 우리가 어떠한 값을 모르는데 항상 100일 때 얼마가 될까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내항과 외항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5 곱하기 네모는 2 곱하기 100.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보이나요? 그런데 볼게요. 우리가 이 네모만 구하고 싶잖아요.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곱하기 5를 우리는 나누기 5로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나누기 5. 그리고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2 곱하기 100 나누기 5로 바꿔줄 수가 있었고 자,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과 같기 때문에 결국 5분의 2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1학기 때 그냥 비율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훌륭하게 수학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례식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것들 나는 이게 익숙해 하는 것들 우선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